기아레이 가솔린 1.0 1인승 밴 모델입니다. 기존에 2인승 밴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1인승 밴이라고 하는 새로운 컨셉의 등장은 환영할 만하고요. 기아자동차에서 시장의 니즈를 아주 빠르게 읽고 또 그에 대한 대응을 발빠르게 이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면부의 느낌은 자동차에서 느끼는 이미지보다는 약간 로봇 같은 이미지가 들고요. 등열 상기통 자연흡기 엔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배기량은 998cc고요. 최고 출력은 76마력, 토크는 9.7kg/S입니다. 4단 자동 미션과 매칭을 이루고 있죠. 전면도 그렇지만 측면에서 보면 차량의 높이가 굉장히 좀 높다라는 거를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박스카의 형태는 글쎄요, 국내 시장에서는 레이가 유일하지만 가까운 일본에 가서 보게 되면은 경영 차량뿐만 아니고 다양한 세그먼트에서 이런 박스카 형태를 많이 선호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만큼 박스카의 장점이 분명하죠. 헤드램프는 일반 할로겐 반사 방식인데요. 지금 안개등을 켠 상태고요. 백색광보다는 약간 노란 불빛, 자연광보다 조금 더 짙은 색깔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조등을 켰을 때는 광원의 폭이나 직진성이 아무래도 일반 반사 방식이기 때문에 비교적 폭이 넓은 편에 속하고요. 상하향의 변동폭도 제법 있는 편이고 상향보다는 하향에서 초점이 조금 더 잘 맞습니다. 상향등과 하향등 그리고 비상등 점등 시켜놨고요. 아래쪽에 안개등도 같이 켜봤습니다. 약간의 잔상 같은 것들이 거슬리기는 하는데 글쎄요, 이 정도에서 시야각이 들어오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실내에서 봤을 때보다 바깥쪽에 나와서 보니까 훨씬 더 광원의 폭이 넓은 것 같습니다. 시야는 좋은 편이고요. 일반 램프 치고는 이 정도면은 광원의 폭이나 직진성이 나쁜 편은 아닙니다. 다만 이 차의 목적성, 1인승 밴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업무용으로, 영업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실 거기 때문에 LED 패키지, 특히 헤드램프 같은 경우는 옵션으로 선택 가능했으면 어땠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테일라이트와 방향지시 등 그리고 번호판 보조 등 모두 다 일반 벌브 구성이고요. 차량의 전체적인 크기에 비해서는 높이가 조금 높은 편이고 폭이 좁습니다. 경영 차량이라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전체적인 크기에 비해서는 휠베이스가 긴 편에 속하고 특히나 뒤쪽 오버행이 짧기 때문에 그만큼 실내 공간의 활용도가 높죠. 휠은 14인치고요. 알루미늄 휠이 아닌 스틸 휠에 플라스틱 커버가 덧대져 있는 형태입니다. 참고로 타이어 사이즈는 165, 60, 149고요. 도어 하단이나 사이드 스커트는 별도로 덧대지거나 하지 않고요. 깔끔하게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바깥쪽 미러는 도어에 고정되어 있는 깃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일반 승용에서는 LED로 사이드 시그널도 들어가는데 일단 밴 모델에는 그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A필러가 굉장히 높게, 기둥이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블랙 하이그로스 처리 같은 거 해주면 조금 더 입체적이고 귀여운 이미지 이어갈 수 있겠죠? 전면부보다는 측면이나 후측면으로 왔을 때의 차량의 높이가 어느 정도 가늠이 됩니다. 작은 차체에서는 높이가 상당히 좀 있는 편에 속해서 안쪽에서의 공간, 특히 이 헤드룸 공간의 여유가 굉장히 넉넉한 편이죠. 일반 승용 모델에서는 테일라이트의 LED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차량에서는 일반 벌브 타입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뒤쪽에서의 느낌도 앞쪽 전면에서 느꼈던 그 로봇의 얼굴 같은 그런 느낌은 여전히 이어가고 있고요. 범퍼 디자인은 깔끔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디퓨저 같은 경우는 크게 기교를 부리지 않았고 머플러는 바닥 쪽을 살짝 향하고 있는데 지금 보이실까 모르겠습니다. 이쪽에 있습니다. 조수석 뒤쪽으로 싱글 타입 구성이 되어 있죠. 차량의 크기가 글쎄요, 좁은 차 폭에 비해서는 높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작다라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테일게이트는 레버를 살짝 잡아당기면 되고요. 최대 적재량은 315kg입니다. 여기서 살짝 눌러주시면 가볍게 오픈을 할 수가 있고요. 워낙에 공간이 좋기 때문에 박스카는 바로 이게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대 1600L 이상 수납이 가능하다라고 하니까 그 공간의 활용도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을 하실 수가 있고요. 조금 아이디어를 낸 게 1인승 좌석을 드러내면서도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프레임 같은 것들을 튼튼하게 잘 마련을 해줬고요. 저는 처음에 1인승 밴이라고 했을 때 바닥에 이렇게 카펫 같은 걸로 처리를 안 하고 그냥 이 철판을 드러내지 않을까, 아니면 플라스틱이나 우레탄 재질 같은 걸로 살짝 깔아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카펫 같은 걸로 굉장히 좀 신경 써서 바닥재도 잘 대응을 해줬습니다.
두툼하게 구성되어 있는 패널도 좋고요. 펑크 수리 킷 갖추고 있고, 안쪽에 이렇게 스티로폼으로 딱 이 폼이 짜져 있는데, 이 안쪽으로 수납 같은 것들 하시면 소리도 안 나고 공간의 활용도를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실내등은 지금 조수석 뒤쪽으로 LED가 아닌 일반 벌브가 하나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차는 업무용으로 짐을 많이 싣고 내릴 거기 때문에 늦은 시간을 고려를 해보면, 어두운 곳을 고려를 해보면 운전석 뒤쪽에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면 좋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창은 바깥쪽에서 봤을 때보다 실내에서 보니까 조금 더 크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앞쪽으로 이 짐들이 쏟아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프레임 같은 것들, 틀을 조금 더 견고하게 구성을 해 줬습니다. 이런 데는 그물만 걸 수 있도록 구성도 해 놨고요. 공간이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이게 말이 1600리터지 이 작은 차체에서 이 정도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하면 레이 분명한 장점을 조금 더 배가시킨 모델이 바로 이 1인승 밴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차박이나 솔캠 같은 거 하시는 분들한테도 더없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존의 5인승 모델에서도 많이 좀 개조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모델은 개조할 때 조금 더 그 자유도가 높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테일게이트는 위쪽에서 이렇게 잡아 당기시면 되고요. 큰 힘을 들이지 않아도 쉽게 여닫을 수가 있습니다. 조수석 도어는 90도로 열리는데요. 지금 보통 차들이 이 정도 각도로 열린다고 하면 레이는 조금 더 갑니다. 이렇게 완전히 열려지고요. 그 다음에 뒷좌석 도어는 슬라이딩 방식이라서 카니발 같은 차량에서 우리가 많이 봤던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렇게 측면에서 보더라도 뒤쪽에서 봐도 공간이 어마어마했는데, 측면에서 보니까 그 활용도가 정말 대단할 걸로 기대를 합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친구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업무적으로 근거리 배달이 많으신 분들한테도 비교적 많은 짐을 싣고 나르기에 적합한 차량인 것 같습니다. 이 운전석 쪽 아니고 조수석 쪽에서 도어를 다 오픈하니까 개방감이 상당한데요. 키는 최근에 나왔던 기아자동차의 측면에 버튼이 있는 그런 구성은 아닙니다. 조금 클래식한 느낌도 들고요. 하지만 기아의 새로운 엠블럼은 분명하게 적용이 되어 있죠. 그리고 잭나이프 타입이라고 하던가 이렇게 키가 숨어 있다가 올라오는 방식을 채택해주고 있습니다. 운전석 뒤쪽하고 운전석 도어는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잡아당기는 손잡이를 갖추고 있고요. 물론 이렇게 열리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조수석 쪽에 가게 되면 뒷문이 슬라이딩 되는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도어 열어보면 두께는 그렇게 두꺼운 느낌이 안 드는데 무게감이 조금 있고요. 닫았을 때의 체결감도 짱짱합니다. 실내의 느낌은, 그리고 도어도 조수석 쪽은 90도로 열리는데 운전석 쪽은 그냥 일반 차량들처럼 일반적인 각도만 열리고 있습니다. 실내 공간은 이 차는 사람이 타기 위한 차가 아니고요. 사람은 한 명만 타서 운전을 하고 큰 짐을 싣고 나르는 용이기 때문에 크게 설명드릴 게 없어서 리뷰하는 입장에서 조금 편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도어 쪽 보시면 깔끔하게 구성되어 있고, 윈도우 컨트롤은 다 오토 타입이 아니고 일일이 잡아 주셔야 됩니다. 아웃사이드 미러는 버튼으로 눌러서 접이식 전동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 매포켓은 조금 더 넓었으면 싶은 아쉬움이 있어요. 타고 내릴 때 이 높이가 굉장히 있기 때문에 저처럼 키가 크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옆으로 쓱 앉았다가 쓱 서서 내리면 정말 편안하게 승하차가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죠. 시트는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인 차량들보다는 약간 포지션이 높은 편이고요. 바닥 공간은 비교적 평평한 편이고, 페달은 조금 작은데 쉽지만 일반형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사이드 브레이크는 족동식이라고 하든가 발로 밟아서 이렇게 작동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옆에 레버 잡아당기시면은 본닛 오픈하실 수가 있습니다. 틸팅 앤 텔레스코픽은 위아래로만 움직여요. 이렇게 앞뒤로는 안 움직이고 위아래로 각도 조절만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수동 레버 타입입니다. 자세대 장치 온오프 할 수 있고,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드라이브 YG에 포함이 되어 있는 차선 유지하는 기능 온오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도 조그맣게 수납 공간이 되어 있고, 바닥 부분도 보시면 이렇게 고무 패드 같은 걸로 딱 돼서 소음 같은 것들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있고요. 이 공간이 정말 넓어서 좋은 것 같고, 또 오버헤드 콘솔이라고 하던가요? 이 천정 쪽에도 운전석하고 조수석에 이렇게 그물망이 되어 있고, 여기에도 공간이 또 상당해서 수납에 있어서는 아쉬움은 크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시트는 글쎄요, 허리 받침이 조금 아쉽기는 했는데 기본적으로 착자감 같은 거 그렇게 불편하진 않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체형에서는 이 헤드레스트가 조금 부드러웠으면, 쿠션감만 조금 개선했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암레스트도 이렇게 내려오고 각도 조절은 딱딱딱딱 고정이 되면 좋은데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컵홀더는 오픈 타입으로 2개 있고 뒤쪽에 오픈형으로 수납 공간 준비가 되어 있고요. 가운데가 이렇게 터져 있고 여기에도 수납이 가능합니다. 열선은 2단으로 컨트롤이 가능하고 USB 단자는 여기에 딱 꼽으시면 바로 안드로이드 오토가 연결이 되더라고요. 연결할 때 속도 같은 것들에 아쉬움은 없었고요. 12V 파워 아울렛 아래쪽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조석 쪽에 이 수납 공간도 잡아당겨 보시면 얘가 일반적인 수준이에요. 근데 깊이가 있어서 사용하기에 조금 편리한 것 같고요. 운전석 쪽 설명할 때 말씀드렸는데 이 바닥에 고무 패드 같은 거 올록볼록하게 이렇게 엠보싱도 돼 있는데 이런 아이디어는 센스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시동은 키를 삽입해서 돌리는 방식이고요. 3기통 엔진 치고는 초기 시동 시에 이 엔진 회전 질감 같은 것들도 부드러운 편에 속합니다. 방향 지시 등 소리도 적절하고요. 3서클 타입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RPM 게이지하고 연료 게이지는 아날로그 방식이고요. 가운데 속도나 다양한 차량의 정보들을 지금 전자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깔끔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국내 소비자분들이 익숙한 메뉴 구성이기 때문에 요거는 별도로 매뉴얼 같은 거 보지 않으셔도 얼마든지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앞쪽 시야는 정말 좋죠. 그리고 요 정도의 창문, 요 창문이 실제 운전을 할 때 그리고 좁은 골목길이나 주차할 때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더라고요. 스티어링은 3스포크 타입이고 기아의 새로운 엠블럼 적용이 돼 있습니다. 우레탄 재질인데요. 그립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좌측에는 인포테인먼트 컨트롤에 관련된 기능들, 우측에는 안쪽에 클러스터 안쪽에 있는 기능들을 설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연비라든가 뭐 여러가지 기타 기능들을 설정할 수 있고요. 업그레이드는 저는 다음에 하도록 하고 8인치 이 내비게이션이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데 저는 꼭 요거는 좀 순정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일체감도 좋고 인터페이스도 나쁘지 않고요. 메뉴 구성은 국내 소비자분들 많이 익숙하시죠. 요 구성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도의 티팩 기능이나 인터페이스 자체도 나쁘지 않고요. 카메라 한번 볼까요? 카메라도 가이드라인도 움직이네요. 가이드라인도 움직이게 돼 있고 화질이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요 카메라 같은 경우는 어두운 곳에 갔을 때 급격하게 화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아쉽기도 하고요. 비상등 스위치는 큼직하게 위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기어 노브는 예전에 이렇게 길을 내주는 형태, 벤츠 차량에서 예전에 사용을 했었던 그런 형태인데 이런 형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날로그 감성이 묻어나기 때문에 나쁘지 않고요. 4단 기어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설정하면 되고 공조장치가 되게 귀엽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로터리 타입인데 포지션, 온도, 바람의 세기 이렇게 설정할 수 있고 내기순환, 외기순환은 여기에서 푸시로 가능합니다. 에어컨도 설정 가능하고요. 열선은 여기서 이렇게 버튼을 눌러주시면 뒷유리하고 좌측의 사이드 미러 쪽에 열선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운전석 뒤쪽입니다. 이 차량은 운전석을 제외한 어떤 곳에서 문을 열었을 때라도 큰 짐을 싣고 내릴 때 정말 편안한 장점이 있습니다. 레이 그리고 박스카의 장점을 최대화로 끌어놓은 차가 바로 이 레이 1인승 밴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도어에 유리가 있는데 앞쪽에서 통합으로 컨트롤이 가능하고 뒷좌석에서는 유리를 열고 닫을 수 있는 기능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유리는 한 요 정도가 남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여기까지 보이시죠? 선이 끝까지 다 안 내려가고 유리가 조금 남기는 합니다. 도심에서 주행을 할 때 이 승차감이나 기동성 같은 것들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 기동성 측면에서 보면 지금은 없습니다만 예전에는 레이 1.0T GDI 엔진, 터보 엔진 장착한 차량이 나왔습니다만은 지금은 자연흡기 엔진만 있습니다. 70마력대로 제가 기억을 하고 75마력, 76마력 정도 발휘하는 차량 치고는 물론 뭐 공차 중량이 가벼워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굉장히 좀 기동성이 순발력 있게 착착 나가는 그런 것들 때문에 기동성 측면에서는 크게 아쉬운 점은 없었고요. 주정차 할 때 소음이랑 진동 같은 것들, 특히 이 4기통 엔진 아니죠. 3기통 엔진에서 느껴지는 좀 엔진의 진동 같은 것들이 거슬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비교적 부드럽게 제어가 잘 돼 있는 편입니다.
뒤쪽이 토션빔 세팅이기는 한데요, 약간 좀 단단하게 쪼여져 있는 느낌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 중량이 315kg인가요? 까지 차량의 중량을 적재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한 세팅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전방에 과속방지턱이 있어서 넘어보면, 예, 뒤쪽에서는 조금 단단한 느낌이 다시 한번 전달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공인연비는 13km로 알고 있고요. 도심에서는 12.2, 고속도로에서는 14km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 100% 도심에서 주행을 했을 때는 약 11.3 정도? 12km가 조금 안 나왔습니다. 물론 바깥쪽 날씨가 제가 테스트하고 있는 조건이 좀 추운 조건에서 테스트를 해서 실제 연비에 조금 못 미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만은, 실연비는 개인적으로는 4계절을 다 겪어보고 한 1년 정도 타봐야 조금 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경형 차량이고요. 차량 크기에 비해서 차고가 높고 이 위쪽의 공간이 굉장합니다. 그리고 앞에 앉았을 때 이 앞에 퍽 트여있는 이런 공간들 때문에 내가 경차를 타고 있다라는 느낌은 크게 들고 있지 않고요. 여느 SUV의 이 헤드룸보다도 훨씬 더 넓은 공간을 확보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분명한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옆에 폭이 아무래도 경차다 보니까 문하고 가까운 정도를 보면 내가 경차를 타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고요. 레이 자체가 워낙에 이 실내 공간이 좋았기 때문에 그 공간을 2인승 밴도 아니고 지금 1인승 밴입니다. 운전석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은 전부 다 이 적재가 가능하도록 여러 가지 짐들을 실을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데,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또 시장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차량은 대부분 영업용이나 이 업무용으로 사용을 하실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의외로 제 주변 지인들 중에는 솔캠용으로 이 차를 개조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차량 가격도 분명한 경쟁력이 있고 세금 혜택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의외의 수요가 창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운전석을 제외한 모든 시트를 다 드러냈기 때문에 저는 이 약간 공명원 같은 것들, 왜냐면 원박스카 형태이기 때문에 위쪽에 공간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울리는 소리 같은 것들이 좀 거슬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부분에서의 대응도 좋은 편입니다. 바닥을 아무래도 신경을 좀 썼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앞쪽에는 맥퍼슨 스트럿, 뒤쪽에는 멀티링크가 아닌 토션빔의 조합인데요. 일반적인 주행 조건에서는 승차감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보통 이 경차고 또 지금 이 차는 승용이 아닌 어떻게 보면은 영업용으로 화물을 적재해서 싣고 나르는 차량으로 지금 구분이 되어 있는데도 승차감 나쁘지 않고요. 과속방지턱 같은 거 넘어보면 앞에서는 굉장히 부드럽고 편안한 느낌이 드는데, 아무래도 뒤쪽은 조금 단단하고 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물건을 좀 많이 실었을 때는 약간 부드러운 느낌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혼자 운전을 할 때 이 적재 공간이 비어있는 상태에서는 좀 단단하고 튀는 느낌이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좁은 골목길이나 구도심 같은 데 다니실 때 너무 좋고요. 도심에서 주행할 때 참 편안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성 운전자분들이 운전하기에 약간 이 헤드룸 공간 여유도 있고 시야도 살짝, 이 시트 포지션이 살짝 높으면서 위에서 이렇게 쭉 내려다보는 듯한 느낌을 선사해 주니까 시야 확보나 이 주차 같은 거 하실 때 정말 편안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은 생각보다 차고가 있기 때문에 위의 높이는 어느 정도 감안을 해 주셔야 되고요. 하지만 앞뒤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또 좁은 공간에서 주차하거나 빠져나오거나 이렇게 도로 여건이 좋지 않은 곳을 다니실 때 참 편안합니다. 핸들링은 굉장히 좀 가벼운 편인데요. 도심 주행에서는 이렇게 가볍게 세팅이 돼 있으면은 분명한 장점으로 작용을 하죠. 이제 다만 고속도로 주행, 자동차 전용도로 주행을 할 때는 보타 같은 것들이 계속 움직여줘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시승을 이어가 보고 있습니다. 코너링 같은 것도 차량의 이 서스펜션 구조나 박스형 카잖아요. 위쪽이 조금 무게중심 위쪽으로 올라가 있는 차인데도 의외로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60km, 70km 이상에서 조금 속도를 내면서 코너링을 가져가 봐도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 외형을 보면 급격하게 코너링 가져가면은 레인을 넘어진 데더라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요. 물론 극단적인 상황, 극단적인 조건에서는 일반 세단형 차량에 비해서는 분명히 열세가 있는 거는 맞습니다만,
그렇게 쉽게 차가 넘어가거나 하지 않는다라는 점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시속 100km는 3150rpm 정도에서 구현이 되는데요. 4단 기어에서 RPM을 생각을 해보면 뭐 적절한 기어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연비나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했을 때 그 정도면은 저는 뭐 나쁘지 않은 기어비 세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시속 100km가 넘어서게 되면 실내의 소음은 조금 목에 힘을 줘야지 이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커지고요. 110에서 120 정도 넘어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차량의 그 등급이 있기 때문에 조금 실내가 조용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브레이크 반응은 초반부터 담력 꾸준하게 가져가고 있고요. 차량의 크기나 무게를 고려해 봤을 때는 요것도 차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딱 적절한 수준의 브레이크 세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공차 중량에서 봤을 때는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다. 한 명 정도 운전했을 때는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무거운 짐을 좀 많이 싣게 되면은 조금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 차로 뭐 그렇게 용도를 사용하실 분은 많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무거운 짐을 자주 싣고 또는 많이 싣고 움직이셔야 될 일이 많다, 빈도수가 높다라고 하시면 저는 브레이크 쪽도 한번 애프터마켓에서 보강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어쨌거나 일상주행에서 브레이크는 적절한 편에 속하고요. 승차감 도심 주행에서는, 시내 주행에서는 제가 적절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고속도로 주행을 해보면 아무래도 조금 튀는 감이 있습니다. 물론 뒤에 어느 정도 무게를 실어 놓고 나면은 조금 승차감의 변화가 있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아무 짐을 싣지 않고 그냥 저 혼자 1인승 밴 그대로를 운전을 했을 때는 뒤쪽이 조금 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옵션이 두 가지 선택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드라이브 와이즈라고 하는 부분하고 8인치 내비게이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차량은 두 개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8인치 내비게이션이 딱 여기 자리하고 있으니까는 조금 사용하기에 편리하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순정 맵을 사용하지 않고 안드로이드 오토, 물론 무선이 아닌 유선으로 연결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호환성이 좋기 때문에 영업 목적으로, 업무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의 실제 가장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를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운드 시스템도 한번 들어볼까요? 밴 모델이라서 저는 음질 그렇게 기대 안 했는데, 이 정도면은 순정 오디오에서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이 레이가 울림통이 조금 괜찮은 친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디오도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가속은 해보면 제가 1.0T GDI를 옛날에 굉장히 재미있게 탔던 기억이 있는데, 그 부분보다는 조금 아쉽기는 해요. 지금 올라가는 거 보면 조금 아쉽기는 한데, 경차에서 이 정도의 가속력이라고 하면 그렇게 답답하게 운전하실 일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기통 엔진인데 저는 이 엔진 회전 질감 같은 것들이 의외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좀 힘있게 쫙 물고 나가는 듯한 느낌이라고 표현을 해볼까요? 코너링이나 승차감 같은 거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슬라럼이라고 하죠. 좌우로 핸들을 좀 바꿔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이런 구간에서 조금 속도를 올려보면은 아무래도 경차, 그리고 이 무게중심이 높은 박스형, 원박스 차량의, 박스형 차량의 그 특유의 뭐라 그럴까요, 안정감이 조금 높지 않은 그런 느낌들도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운전의 주의가 조금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고요. 운전 시야 자체도 좋지만 이 앞쪽 창에 앞유리하고 측면유리 중간쯤에 조그맣게 창이 하나 더 있거든요. 저 부분이 생각보다 이 시야 확보에 도움을 많이 주는 것 같고요. 특히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운행할 때, 이렇게 운행을 할 때보다 좁은 골목길이나 주차할 때 이 부분, 화면에 보이는 이 부분, 양쪽에 보이는 이 부분이
참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전체적인 시야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하고요. 실내 리뷰 때도 언급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오버헤드 콘솔이라고 하던가요. 위쪽에 천정 쪽에도 워낙 이 천장이 높다 보니까 이 위쪽에 있는 공간도 활용하기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운전석 쪽은 제가 봤을 때 무게가 나가거나 흘러내릴 수 있는 것들, 물론 그물망이 돼 있기는 한데 그런 짐들은 너무 많이 올려놓지 않으시는 게 운전에 좀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걸로 예상을 해보고요. 차량의 가격이나 옵션 구성, 세제 혜택 같은 것들을 보면 정말 메리트가 좋은 것 같고요. 차량에 제가 조금 아쉬운 점들을 몇 가지 중간중간에 설명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일반적인 차량들에 비해서 이 경차가 갖는 특성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있다면 경형 차량에서 기대하는 연비, 물론 고속도로에서 발끝 신공 발휘하고요. 80에서 100 정도로 크루징을 하면 18에서 20km의 연비도 어렵지 않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평균적으로 복합 연비를 봤을 때 도심주행, 이 차는 고속도로보다는 아무래도 도심주행이 빈도수가 조금 높지 않을까, 대부분의 오너분들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도심주행 연비가 한 15%? 네, 15%에서 10%에서 15% 정도만 조금 상향됐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코너링은 생각보다 안정감이 높은 편이에요. 네, 이렇게 돌아보면 뒤도 잘 따라오고 의외로 좀 잘 버텨줍니다. 네, 이상 기아레이 가솔린 1.0 1인승 밴 모델의 시승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